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긍정 착각이 약간의 광기에 가깝다. 약간 미쳐 있는 건 아닌가.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러한 경우가 경조증입니다. 여러분들 경조증이 뭔가 할 텐데 조증은 알겠죠? 네, 우울증도 알죠? 조증은 그냥 우울증의 반대예요. 우울증의 반대죠? 그래서 조증하고 우울증이 번갈아 나오면 조울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조울증 환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러한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우울증의 반대, 너무나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잠도 못 자요. 그냥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 빨리 뭐 어디 가서 특허청에 가서 특허도 받아야 되고 또 외무부에다가도 알려야지 되고요. 뭐 이러한 국세청에도 알려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들떠있는 그러한 경우가 조증이에요. 우울증하고 반대입니다. 그런 이 조증은 정신적으로 이런 경우는 병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의 조증이 아니고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하거나 진단했을 때 조증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데 약간의 조증이에요. 그래서 경한 조증이죠. 그러한 경한 조증이 경조증입니다. 그래서 심하지 않은 정신질환이 아닌 가벼운 조증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조증은 정상과 비정상의 그 경계선에 놓여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비정상적인 그러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전혀 그렇다고 정신질환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정상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경조증. 근데 이 경조증에 대해서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의대의 심리학 교수인 그 가트너라는 박사가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러한 성공한 사람들을 쭉 한번 그 사람들의 행동들을 쭉 보니까 약간의 경조증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라든지요. 그 다음에 그 짐 클락 이런 사람들은 넷스케이프를 처음 공동 설계한 그런 사람이라든지 또 그 도널드 트럼프 굉장한 부호죠. 이런 사람들 하여튼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약간의 경조증을 다 가지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성들이 어떤 특성들을 가지는가 하면 아까 본 것처럼 에너지,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굉장히 충동적, 뭔가를 항상 해야지 되는 그러한 충동성을 가지고 있고요. 말도 빠르고요. 그리고 위트도 있고 사람들하고 사교, 관계도 잘합니다. 그리고 거의 잠잘 시간이 없어요. 너무나 계속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적 잠은 적게 자고 자기 자신도 그런가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네. 그리고 자신감이 있죠. 내가 아이디어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고 또 설득력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어쩐지 카리스마가 있는 그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모험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거 되겠나 해도 이 사람은 될 거야 라는 그러한 모험성이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경조증의 특성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특성을 가진 경조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할까 하는 걸 한번 보면 바로 이 경조증이 긍정성, 뭔가 잘 될 거다. 어떤 경우는 착각이에요. 정말 내가 이렇게 이 적은 돈으로 비즈니스를 하겠다. 무모한 시도를 하는 사람들, 이러한 경우에 그 긍정성의 힘이 뭔가 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그 전에 이 경조증이 실은 미국의 역사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미국은 그 신대륙을 개척할 때 이렇게 정말 될 거다 하는 그러한 착각을 가지지 않고는 건설을 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 미국의 힘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경조증이에요.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어느 정도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착각이라든지 이런 거가 필요하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긍정성, 낙관성은 어떻게 해서 성공을 부르는가 하는 거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긍정성을 가지게 되면 즐거워요. 그죠? 뭐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호기심이 생깁니다. 너는 뭐 하는데? 이거 새로 나왔니? 저쪽에는 뭐 하는데? 이런 호기심을 가지게 돼요. 아니고 긍정적이지 않아요. 비관적이에요. 우울해요. 그러면 다 싫어요. 내 몸, 내 생각하는 것도 지금 귀찮은데 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죠?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들은 뭐하니?
정보를 습득하게 됩니다. 결국은 지식을 습득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요즘에 창의성, 창의 교육, 창조 경영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창의성이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창의성을 키울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창의성도 갑자기 아이디어가 툭 무슨 천재처럼 나오는 거 그렇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지만 아닌 쪽에서는 저는 이쪽을 굉장히 지지를 하는데 많은 연습들 그리고 지식 정보들이 많아지면은 서로 연결되지 않는 지식과 정보가 딱 연결이 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야 머리 좋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그렇지만 자기 머리 안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람들은 자기 만족이 있어요. 만족스러우니까 항상 즐거워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도달했을 때 앞에 어떤 방패막들이 방해하는 거가 나왔을 때 그때 주저앉지 않아요. 아 자신감이 있으니까 한번 부닥쳐보지. 한번 내가 문제를 해결해보지. 이번에 내가 한 수 배워보지. 이렇게 하면서 부닥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유연한 태도를 가지게 되겠죠. 어떤 난관이 부닥쳐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할 때도 유연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유연한 태도를 가지게 되면 상대도 유연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어떤 갈등 상황에도 문제 해결이 쉽습니다. 내가 긴장하고 화내고 있으면 상대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어렵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긍정 착각이라는 거가 어떤 조직에서는 어떤 힘을 발휘할까 하는 건데 실제로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신입사원들을 선발을 했어요. 그래서 신입사원 선발에 필요한 그러한 지식이라든지 뭐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시험에 합격한 팀이 있었고요. 합격하지 못하고 그 선을 통과하지 못하고 떨어진 팀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회사에서 긍정성 정도, 긍정적인 착각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회사에 선발은 되지 못했지만 떨어진 사람들 중에서 긍정성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들로 팀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붙였어요. 합격을 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이 일반 팀들하고 긍정성이 높지만 떨어졌던 사람들로 구성된 이 팀들하고 2년 후에 실적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떨어졌지만 긍정성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착각을 가지고 있고 나는 잘할 수 있다, 잘 될 거야 라는 그러한 거를 가지고 있었던 특별팀들이 일반 팀에 비해서 27%나 높은 실적을 냈다는 거죠. 즉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긍정적인 힘이 내가 이 조직에서도 일하는 데에서도 성공을 가져온다. 즉 나의 성공을 가져온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성관계에서 제가 3강에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성관계에서는 어떤가 하는 거죠. 우선 이 긍정적인 착각을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저 사람이 굉장히 멋있고 훌륭하다 해서 사랑에 빠졌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더럽고 잘 씻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게으르고 다 보여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랑이 식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가지는 약간의 착각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그 착각을 어떻게 가지냐? 지나치게 너무 상대를 분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쪽 집단에 전부 이제 연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랑을 하는 집단입니다. 근데 이쪽 집단에게는 네가 그 남자친구에 대해서 또는 여자친구에 대해서 연인에 대해서 왜 좋아하는지, 왜 서로 만나고 있는지, 왜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써라. A4 용지로 석장을 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생각을 해서 써야지 돼요. 이쪽 집단에는 네가 왜 그 연인,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는지 2줄로 써라. 간단하게 써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써서 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사랑 정도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느냐, 어떠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 계속 내가 석장을 써야 되니까 얼마나 자세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계속 생각한 집단은 결론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고요. 이쪽 집단에서는 2줄? 나하고 말이 통하니까, 나에게 잘해주니까, 그냥 그 사람은 따뜻한 감정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집단이 훨씬 더 사랑을 더 유지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상대를 분석하게 되면
착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사랑도 끝날 수 있다 하는 거예요.